그럼 지금부터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동학사상 확산토론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찍이 동학 찬도주인 최재우 대신사님은 남진 원만 북하이라는 통일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쪽의 별들이 빛나고 가득하면 북쪽의 흐르는 강, 정치, 경제, 제도가 돌아와 흐르게 된다는 말씀이며, 또한 남쪽의 이웃들이 원만하면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1894년 농민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통합농민이랑 관련된 분들이 하나로 뜻을 모으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고 통합농민 사상을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학농민혁명, 통일을 묻다라는 이 제목에서 여러분 다 느끼시는 대로 동학농민혁명이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교리의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3.1운동과 같은 여러 운동에 영감을 주었고 특유의 포용성과 광범위한 적용력 덕분에 통일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하늘이 아니라 돈이 하늘인 세상을 개탄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혁명 운동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 가슴에는 그런 시대가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북한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선택과 변화를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성격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지형과 동북아 지역 지배의 모습도 심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대내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미래는 더 이상 추상적 영역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21세기 우리 민족사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 전 이 땅에서 농민들이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의 핵심적 정치 사상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 기본인 민권 사상과 예세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민족주의였습니다. 우리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120년 전 동학혁명에서 이 땅의 농민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진정한 민권의 보장과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혁명 정신은 여전히 현재적인 민족의 과업이고, 통일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동학혁명의 큰 뜻이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 종교의 상징인 천도교가 21세기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을 성취하는 주도 세력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의지와 또 통일에 대한 소명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분단이 70년에 이르렀지만 그 이전 약 50년 전의 한국 근대사 실패에서 오늘의 분단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점검해 본다면은 그러한 분단의 싹 근대 국가 형성의 실패는 이 동학의 몸부림과 그 자질에서부터 출발했고, 동학은 비록 실패했지만, 아니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가치와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데서 동학 정신은 성공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연면이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발표자는 동학의 반봉건 반회세 평등주의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가 있는 철학이며 이는 새로운 후천 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철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론자 역시 동학의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의 가치가 오늘까지의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탁월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늘 이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사상을 기반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필자의 제안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에서 동기일체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자유와 평등을 쌍전하는 가치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동기일체적 통일 이상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에서 제시하는 이른바 통일 방법론이 있습니다. 2002년에 민족자주 통일 방법론이라는 것을 이미 제시를 해놨습니다. 천도교가 일찍부터 이 남한 사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민족 자주 통일 방안을 제창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 방안이 바로 동규일체 통일 방안이고 이 동규일체 통일 방안이 아니면 이 5가지 분단 고지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천도교의 민족 자주 통일 방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지극히 성실하게 임하면은 결국은 변한다. 변화한다. 앞에서도 나왔는데 무의화 동경대제에 나온 이야기죠. 하지 않음으로써 이 바뀌게 한다. 그래서 그 바뀐다는 거, 바뀌는 게 협약이죠.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협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라고 했을 때 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냥 붙여서 변화라고 이렇게 흔히 쓰지만은 요거는 따로 뜻이 있는 것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물리적 변화고 화는 이제 완전히 내용까지 바뀌는 화학적인 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완벽하게 내용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게 개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천도교가 우리 동학농민혁명 120년 또 4년 후면은 3.1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3.1운동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적인 통합들, 국민적인 통합, 민족적 통합을 정말 이끌어내 주셨듯이 좀 천도교가 앞장서셔서 올해 광고 70주년에 대한 70주년을 통한 민족 공동행사라든지 또 정체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좀 천도교가 앞장서시면 좋겠다. 우리 사회 남남 갈등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건데 복잡한 것들을 다 무시한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좀 세분해서 좀 봐야 된다. 뭐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지 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 우리 사회에서 통일과 북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 남남 갈등이라고 있는 이슈를 한번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클리어하게 돼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하면 성공적 체제 전환, 동서독이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 지난 시점에서 보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 체제 전환 및 체제 통합 과정의 중요한 전제는 관련 두 체제가 함께 전환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론적이라기보다 저는 경험적 관찰에서 도출하는 냉정입니다. 물론 변화의 폭과 질면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의 짐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남한 역시 그 못지않는 체제 전환적 성찰과 실천의 필요 등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40분 안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주의를 빼버린 세계주의, 사회주의, 이게 반민족적 세계주의와 반민족적 사회주의라는 것을 전 이 두 가지를 여러 번 나한테 고백을 하고 동학사상을 확산하는 이 좋은 어떤 방안과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조민 교수님의 그 발표 중에 군자공동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네, 군자공동체. 이 개념이 조금 뭔가 사회학적으로 좀 모호하지 않는가 그런 제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좀 보완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했던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못하면 내 다음 세대라도
나는 비록 희생된다 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야말로 교화, 정의,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교종 쌍존론이고 그것을 실천했던 과정 속에서 동학천도교는 근 10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냈던 것이죠. 동학천도교의 이 교종 쌍존론을 조금만 이해한다면은 동학천도교가 개인의 자각뿐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 국가 변화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추동해내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됐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신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